포상을 아주 유연하게 또는 포상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작은 기업들이 또는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서로 즐겁게 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포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놓은 포상 뱅크가 한 300개 정도 리스트가 있는데요. 댓글 남겨놓으시면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 아 이런 방식으로 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로빈 코치입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로빈 코치죠. 오늘은 제가 포상뱅크 약 300개 정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연구원들이 초인류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컨설팅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포상 프로그램들 있죠. 선물도 주고 뭐 고맙다고 칭찬도 해주고 회식도 하고 뭐 이런 문화적인 활동, 포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놓은 포상 뱅크가 한 300개 정도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기보다는요,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 포상이 뭡니까? 보상과 포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우리 뭐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법을 통과해야 된다. 그때는 배상이란 말을 쓰죠. 보상과 배상은, 배상이란 말은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그 의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그게 아닐 경우는 보상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이죠. 포상은요,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상은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안 해도 되는데 중간에 하는 겁니다. 뭐 취업계측할 때 연봉 계약 썼을 때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저거 하면 뭐 해줄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포상은 중간중간에 경영진이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문화를 위해서 오케이 이거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면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격려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불러서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현금으로 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 우리는 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상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기로 했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무런 약속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 프로그램과 포상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포상도요, 포인트 제도 여러분들 조금만 회사가 커지면 운용하게 되는데, 포인트 4원 2천, 뭐 과장 10,000, 뭐 부장 20,000,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사실상 그거 포상 같지만 결국은 그거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포상을 아주 유연하게 또는 포상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작은 기업들이 또는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서로 즐겁게 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근데 포상을 할 때는요, 몇 가지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비현금성입니다. 포상을 할 때에는 이게 돈으로 주기 시작하면요, 한 번만 돈으로 주면 그거 두 번째 될 때부터 벌써 중독성이 됩니다. 한 5의 성과가 나는 일에 대해서 5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한 8의 성과가 났어요. 자연스럽게 800만 원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균일성입니다. 누가 잘했으니까 100만 원 주고, 누가 잘했으니까 100만 원 주고, 누가 잘했으니까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똑같이 균일적으로 하면 그거는 보상적 성격이 강해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은요, 비제도성이에요.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mercy, grace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개별화되어서 선물로 또는 의외성을 갖추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지는 게 포상입니다. 이번 달에 회식했어요? 다음 달에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이번 달에 어떤 팀이 참 잘했을 때 불러서 박수 쳐주고 회식하라고 한 10만 원 줬어요. 그럼 다른 팀에게도 다음 달에 10만 원 줘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제도화되고 균일화되고 현금화돼 버리면 벌써 보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의 약속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포상 프로그램은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경영진과 직원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선물이 되고 개별화되고, 그리고 비제도화, 의외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조직에서의 포상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상이 효과적이 되려면요, 몇 가지 조금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용보다 더 큰 명예로움이에요. 실용성보다 명예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를 선물한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실용적인 볼펜 10개 사주지 마시고 굉장히 명예로운 볼펜 하나 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상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요 1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10만 원으로 굉장히 실용적인 자켓 하나 싼 거 10만 원이면 자켓 사잖아요. 이거 사주지 마시고요, 정말 비싼 드레스 셔츠 하나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백화점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셔츠 살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선물로 이 셔츠 10만 원짜리 사줬다. 아, 그건 명예로움이 되는 거죠. 이게 실용보다 더 큰 명예로움의 원칙이에요. 줄 때는 그런 거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실물보다 더 큰 감사입니다.
포상은요, 명예로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줄 때도, 볼펜 한 자루를 줄 때도요, 이거 가서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불러서 격식을 차루어서 정말 내가 진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볼펜에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볼펜 당신 사용할 때마다 정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큰 감사의 표현을 해준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좋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여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선물은 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물에 담겨져 있는 주는 이의 마음, 감사가 느껴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만 주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카드를 좀 쓰시고요. 경영자가 이렇게 일일이 카드 쓰기 어렵다 그러면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이름하고 사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 뭐 인사팀이 됐든 혹은 비서실이 됐든 총무과가 됐든 요청받아서 사인 직접 하시고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무자의 실무로 하지 마시고 경영자의 리더십으로 하는 겁니다. 통상 처음에 포상 프로그램 짤 때는요, 경영자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사실 뭐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냥 넘겨놔 버려요. 사인도 그 경우에 따라서 대신하게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영자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 차원에서 이 포상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력 있는 경영자들은요, 포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조직이 점점점 커지더라도 중요한 포상들의 포인트를 챙기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 감사하는 대로, 특별히 격려해야 될 사람 격려하는 대로, 또 실무자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경영자의 리더십의 한 방편으로 포상 예산을 확인하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상 프로그램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거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우수한 직원들 포상할 때 이달의 직원 방법이 있습니다. 이달의 회사인, 이달의 스타, 이달의 아너십, 뭐 다양한 형태로 해서 온라인상에 혹은 회사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카페형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카페 벽면에 이달의 사원을 뽑아서 그 직원의 사진을 게시해주는 방식이에요. 명예의 전당 이런 식으로 해서 벽에 자기 사진이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에서 이렇게 셀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 내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이달의 사원 형태로 하는 거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장이 많이 있는 조직은요, 서비스 품질들, 현장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그 팀 혹은 개인 선정을 해서 적절하게 매달 정기적인 포상을 해주는 거 가능합니다. 또는 이럴 수 있어요. 현장에 공장들이 많이 있거나 매장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뭐 세이프티 매장상, 뭐 안전 매장상, 안전 공장상,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고객 컴플레인도 없고 사고도 안 일어나고 지켜야 될 어떤 품질 기준이 꾸준히 잘 지킨 팀들 100개 매장에서 100개가 다 지켰다, 100개 매장을 다 포상해 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지켰다, 뭐 몇 개만 포상해주고 절대평가로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영업부 직원 같은 경우에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지 하나씩 이렇게 계속 달아주어서 연말 되었을 때 12개의 배지를 모았다. 그러면 그 배지를 수거하면서 대신 거기에 맞게끔 포상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돈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달성되었을 때 해주는 포상을 이 100% 클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포상이죠. 점점점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기 위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엑스트라 마일즈상 이런 거 있어요. 엑스트라 마일즈상.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고객에 대해서 또는 동료들에 대해서 다른 팀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뭔가 해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상을 주는 방식도 있어요. 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무료 자동 판매기의 날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그날은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매출이 온라인인데 매출이 갑자기 막 2배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러면 구내 식당에 자판기 무료로 확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직원들이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요, 보상 및 공로인정위원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입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한 직급별로 한 명씩 모아서 이 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번 달에 특별히 포상해주고 싶은 사람을 그 팀의 추천을 받아서 경영자가 사인하고 뭐 정기적으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포상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다양하게 움직여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뭐 한 분기에 한 번씩 의외성을 가지고요, 아침에 갑자기 호텔 주방장을 이렇게 불러서 케이터링을 쫙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대부분 식사 못하고 오잖아요.
그럼 9시에 쫙 출근을 하면 9시, 10시까지 아예 그냥 아침 식사 시간을 줘버리는 겁니다. 격려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거는 뭔가 잘해서 포상을 한다기보다도 회사의 문화를 위해서 이런 문화를 가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자이언트 카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카드가 뭘 것 같으세요? 거인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경영자가 특별히 어떤 무언가 잘한 팀, 잘한 개인 있으면 그 자이언트 카드 그냥 주는 겁니다. 백지 카드예요, 백지 카드.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팀장이나 개인이 회사 내에서 그 카드면 대략 회사 내에서 뭐 요청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휴가를 쓴다거나, 그걸로 회식을 한다거나, 그걸로 누구를 선물을 해준다거나, 그걸로 뭐 단체 어디 가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이언트 카드를 가지면 쓸 수 있는 리스트업들을 대략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자이언트 카드를 줘서 선택해서 뭔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경우에 따라서 성과가 안 나는 팀에 대해서도요, 자이언트 카드를 격려 차원에서 힘 한번 냅시다 하고 이제 주는 거죠. 이런 방식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라는 것이죠. 우수 동료를 선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추천위원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매 월말이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직원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고 무작위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많이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요, 우수 동료 프로그램,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칭찬 쪽지, 칭찬함 운영하는 회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요,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게시판이 올라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종합해서 많이 올라온 직원들,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적으로 굉장히 격려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원래회 할 때 OKR 하시는 회사라고 한다면 부스팅 미팅 할 때, 끝날 때 광고할 때 이번에 특별히 격려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포상을 해주는 거죠. 포상을 할 때도 이런 격려가 왔다. 그럼 뭐 10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만 원 상당의 뭐 교환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개인이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꽃다발 줄 수 있을 거예요. 총각이다. 클린토피아 이용권 이런 게 뭐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나갈 일이 있다. 옷 선물해 주는 게 좋죠. 개발자다. 그렇다면 뭐 신발, 슬리퍼, 굉장히 좋은 슬리퍼 하나 선물해 줄 수도 있겠죠. 선물을 해줄 때에도 똑같이 균질하게 가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끔 고민했는데 회사에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나한테 딱 맞아요. 요거거든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5만 원 쓰고도 500만 원 쓴 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이 포상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의 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오후 4시가 됐을 때 아이스크림 쫙 한번 돌리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휴게실에서 먹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토킹하는 그런 문화를 운영하는 것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는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도 줘서 영화도 싸고 연극도 싸고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매량이라든가 영업 상황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클럽으로 모여서 프리미엄 클럽, 프레지던트 클럽, 프레스티지 클럽 이렇게 해서 그 클럽에 속하면 그 속한 사람들이 특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갖거나 해외여행, 지금 뭐 어렵습니다만 해외여행이라든가 특별한 뭐 호텔에서 1박 2일 연수를 한다거나 또는 가족들이 함께 가서 좀 쉬면서 골프도 좀 치고 그러면서 이런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때로는 실적이 좋은 사람들 비행기 1등석 탈 수 있게 해주는, 어디를 가든지 1등석 한번 타게 해주는 그런 포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장 조직들, 영업 조직들이 많이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럼 뭐 최근에 영업 조직 중에 한 조직은 뭐 이렇게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이렇게 캐딜락 타게 해주는 뭐 그런 회사가 미국에 있죠. 한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그 회사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대리운전 기사 쓸 수 있는 쿠폰 뭐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들이랑 갈 수 있는 티켓, 뭐 이런 것들, 호텔 조식 뷔페를 먹을 수 있는 티켓, 뭐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어느 한 회사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쿠폰, 티켓, 바우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운영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뭐 이게 뭐 주말에 세무당국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로 회사의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이렇게 영업부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품질 관리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있죠. 그래서 뭐 100시간 안전 관리 기념 포상해 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사고다. 아니, 포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원부서나 총무과다. 그러면은 직원 만족상. 이런 거 만들어서 총무과도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가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차를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티켓이 종종 날라오죠. 이렇게. 영업부 직원들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법인 차량 운영하다가 과속 딱지 날라오죠. 그거 뭐 세무 처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도 받지 않고 1년간 운영했다. 교통안전상 다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근속연수라든가 개근이라든가 이렇게 장기 근속하는 거에 대한 격려 많이 있죠. 안식년이 되면 한 달 정도 쉬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뭐 3년 되었을 때에 자전거, 뭐 이런 식으로 5년 되면 뭐 돈으로 줄 수도 있죠. 5년 되면은 뭐 축하금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내 동호회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죠. 사내 동호회 하면 뭐 개인 50%, 회사 50%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떤 행사를 하면 적합하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준다거나, 특별히 봉사 동아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기부금 처리를 그 봉사 동아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 꽤 많이 운영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 뭐 스승의 날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또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 회사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선물들도 많이 받고 선물 보내기도 하죠. 근데 회사 내에서 그 들어온 선물들 어떻게 활용하세요? 뭐 이렇게 처치곤란일 때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뒀다가 직원들한테 뭐 경매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선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좀 뜻깊게 한꺼번에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뒀다가 그 다음 명절 사이에 적절하게 그것을 직원들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우수 인재를 추천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그 다음에 고객사를 소개해서 좋은 거래처가 확보된 경우, 또는 소싱처라든가 파트너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소개를 잘 해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이렇게 선물들을 주고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포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션 굿즈 영역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션 굿즈, 회사의 로고가 멋있게 담긴 옷이라든가 또는 멋있게 담긴 어떤 바인더북, 그리고 가방, 혹은 뭐 배지, 장갑, 혹은 신발, 혹은 티셔츠, 혹은 어떤 우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 주로 이렇게 고객사를 위한 판촉물로 썼는데 그거 시대가 변한 거 아시죠? 인터 브랜딩. 직원들이 먼저 즐길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고객들도 즐긴다. 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포상 프로그램으로 어떤 회사를 기념하는 창립 기념일이라든가 혹은 연말이 되었다거나 혹은 중요한 어떤 기념을 축하할 수 있는 날에 미션 굿즈, 회사가 지향하는 비전과 어떤 미션이 담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만들어야 돼요. 싼 거 하면 판촉물 돼버립니다. 고급스러운 걸 만들어서 직원들이 서로 갖고, 볼펜 하나 혹은 그 바닥에 있는 뭐 핸드폰 케이스 하나, 이런 거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걸 정말 들고 다니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포상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으로 아주 적절하죠. 동시에 직원 그 아내님들 생일날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들 바쁘가지고 아내님들 생일 챙기기 힘들죠. 또는 남편님 생일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 회사가 먼저 그 날을 기억해서 뭐 꽃바구니라든가 뭐 과일 바구니라든가 만들어서 그 당일날 사무실로 보내면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뭐 집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상 프로그램이 됩니다. 통상 이렇게 사장과의 식사, 이거 포상인데 경우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과의 식사 대신 뭐 돼지고기 사주면서 사장님과의 식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소고기여야 돼요. 그런 거 같이 먹고 식사할 수 있게 해주고, 식사 자리에서는 뭐 회사 업무 이야기, 전략적인 포인트 이런 거 질문하면 벌써부터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사장님과의 식사를 뭐 1년 지나면 한다거나 3개월 지나면 한다거나 혹은 뭐 특정한 어떤 직무별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벌써 300개가 되기 때문에요. 300개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컨설팅 회사의 선물은 자료가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포상과 문화를 위한 뱅크 3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쭉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사의 철학에 맞게, 또 경영자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예산,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의 특성, 이런 거 고려하셔서 즐겁게 포상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하셔야 되고요. 한번 이거 하면 제도로 고착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개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 2021 포상 프로그램, 2022 포상 프로그램,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서 내년도가 되면 또 새롭게 하시고 내년 되면 또 새롭게 하시고, 이런 유연성으로 여러분들이 포상 프로그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business is love.